하도 많고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무작위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시도했다 실패하고 저것도 시도했다 실패하고를 반복하며 결국 난 안 돼, 행복한 돼지로 살아야지 라며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814만 5천 분의 1의 확률인 로또도 매주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것처럼 정말 황당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누군가는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일 확률도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몸이잖아요. 실험했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불확실하고 논란 많고 유행하는 방법 말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하며 결과가 확실한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좋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적당히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잘 쉬어준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이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이 방법은 너무나 식상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목하지도 이슈가 되지도 않습니다. 토마토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좋은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하진 않죠.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도 누가 나 다이어트 쉐이크 먹고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어, 나 마음껏 먹으면서 지방 커팅제 먹으니까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멘탈이 무너지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혹은 몸무게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니 조바심이 나서 저녁은 아예 굶어버려야지, 탄수화물은 아예 식단에서 빼버려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소신대로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그게 안 돼요. 저도 중간중간 많이 흔들렸고 남들처럼 약을 먹어볼까, 지방 커팅제를 먹어볼까, 다른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해볼까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시 정석 다이어트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이죠. 미네소타 기아 실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2차 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국에서 진행된 인체 실험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유례없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 체계적인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입니다. 당시 병역 의무가 있던 건강한 백인 남성 중 대체 복무를 지원한 36명을 선발해 1년 동안 합숙 생활을 하며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식사량을 유지하다가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운동도 시켰죠. 6개월 후 체중은 평균 25% 감소하고 체지방은 70%, 근육량은 40% 감소하였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나는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에요 라는 변명은 다 필요 없이 모두가 비슷하게 살이 빠졌습니다. 이후는 회복기로 마지막 8주는 자유식단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때 일부는 폭식증으로 하루에 10,000칼로리를 섭취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집착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전 체중을 회복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는데 실험이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자마자 피실험자들은 무섭게 살이 쪄서 이전 체중보다 10% 이상 몸이 불었고 체지방은 무려 4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일명 요요 현상이죠. 어떤가요? 이 실험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체질 상관없이 누구든 먹는 걸 조절하고 운동하면 살은 빠진다. 나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 라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적게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불안, 폭식, 도벽 증상 등 이상 증세가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기아 실험에서 어떤 사람은 연필에서 흙심만 빼서 그 나머지 나뭇가지를 씹어 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경우, 혹은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유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이어트를 실행하세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힘들게 굶고 운동해서 살을 뺐어도 지속하지 않고 다시 무절제한 삶으로 돌아가면 살은 찝니다. 오히려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고 싶으세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으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 굶을 수 있어요? 못 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예쁘게 빼서 그걸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는 지금 당장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생활 패턴 및 식습관, 운동 습관이 정착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몇 킬로 빼기, 48킬로 만들기, 언제까지 정해진 목표가 아니고 그건 단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몇백 명 중 한 명이 성공했다고 지금 당장 떠들어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말고 100명 중 100명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상에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닌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삼겹살이 먹고 싶어 삼겹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단 한 줄을 찾아 검색 페이지를 뒤지고 뒤져 찾아내서 찾아보니 삼겹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 하며 오늘도 먹고 있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믿으세요. 운동 힘들어요.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적당히 먹는 거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게 살 빼는 방법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은 없습니다. 끝없는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